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광주 어등산 관광단지 사업을 이야기할 때 항상 따라붙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지지부진인데요. 개발을 시작한 지 18년째인 말 그대로 이 지지부진한 사업의 6번째 공모가 시작됐습니다. 이번에는 이 수식어를 떼어낼 수 있을까요? 관련 내용 주현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은 18년 전인 지난 2005년 시작됐습니다. 그동안 5곳의 기업이 개발에 나섰지만 모두 실패하고 지루한 소송이 난무하면서 지역의 대표적인 해묵은 과제로 불려왔습니다. 그러던 어등산 사업이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됐습니다. 광주시가 새 사업자를 찾는 공모를 시작한 겁니다. 지난해 어등산에 1조 3천억 원을 투자해 스타필드를 짓겠다며 신세계 프라퍼티가 제출한 사업 제안서가 공모의 기준점이 됐습니다. 광주시는 최초 제안자인 신세계뿐 아니라 누구든 응모할 수 있는 제3자 공모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기업의 참여 확대를 위해 신세계에 대한 가산점은 주지 않기로 했지만 사업자의 수익을 보장하는 세부 지침은 손봤습니다. 이번 공모는 상가시설 면적을 늘리고 총 사업비의 10%에 달하는 협약이행 보증금의 기준을 보다 명확히 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어등산 개발계획 초기부터 유지해온 상가시설 허가 규모는 당초보다 5배가량 늘었습니다. 이 정도의 상가 면적이 지역 상인들이 입을 피해를 최소화하고 투자기업의 적절한 수익을 보장해줄 절충선이라는 게 광주시의 설명입니다. 애매모호했던 총사업비의 범위도 구체적으로 명시했고 사용 승인과 토지 소유권 이전도 제한해 이른바 먹튀, 말 바꾸기에도 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총사업비를 분명히 하여 논란을 없애고 또 투자자들의 사업성을 일정 정도 담보해 주기 위한 계획 변경까지를 포함한 내용이 들어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연내 우선 협상 대상자까지 선정하겠다는 계획이지만 벌써부터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 상인들은 상가 면적을 늘리는 것은 당초 지역사회가 합의한 약속을 깨는 것은 물론 기업에 특혜를 주는 것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20여 년간 세조인을 찾지 못하고 있는 어등산 개발 사업이 이번에는 본궤도에 오를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합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최근 정부가 4대강 보를 존치하겠다는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이 보의 효용성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영산강에는 4대강 사업으로 건설된 승촌보와 죽산보가 있습니다. 영산강 살리기 사업의 상징인 이 보가 홍수 방어와 가뭄 극복, 수질 개선의 효과가 정말 있는지 따져봤습니다. 한 걸음 더 집중 취재, 먼저 임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 곳곳에 생채기를 남긴 역대급 장맛비에 정부와 여당이 꺼내든 화두는 4대강 사업이었습니다. 피해가 적은 지역을 보니 그나마 4대강 사업 덕분에 화를 면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환경부는 지난 정부의 보 해체 결정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감사 결과가 나오자 모든 보를 존치시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보 처리 결정을 철회하고 존치한다 하는 그런 것이 당연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 비로 큰 인명피해가 났던 다른 지역에 비해 광주 전남은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었던 게 사실입니다. 2조 6천억 원의 예산을 들여 바닥 흙을 긁어내고 보를 세운 영산강 살리기 사업 덕분이었을까요? 아직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2020년 호남 지역에 집중호우가 내렸을 때 영산강 승촌보와 죽산보의 홍수위는 보가 없었을 때와 비교해 각각 0.16m, 0.13m 정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를 세워 홍수 방어 능력이 커졌다면 홍수위가 낮아져야 하는데 승천보와 죽산보를 세우기 전보다 홍수위가 오히려 더 높아졌다는 사실은 홍수 방어 능력이 떨어진 것이라고 당시 환경부는 결론 내렸습니다. 홍수위가 높아져 영산강 제방의 약한 부분이 무너질 경우 곧바로 범람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모든 게 다 관리가 잘 된다고 하더라도 어느 한 구석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곳을 집요하게 파고드는 게 바로 물의 특성입니다. 가뭄 극복 또한 영산강 살리기 사업의 중요한 목표입니다. 광주 시민들이 제한급수까지 걱정해야 했던 지난 3월, 정부와 보수 언론 모두 보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승천보와 죽산보가 세워지면서 농업용수와 공업용수로 쓸 수 있는 물이 더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마실 물이 부족하다는 건데
보 건설로 추가 확보한 물로는 당장의 식수 문제를 해결하긴 어렵다는 겁니다. 광주 시민들도 섬진강계 물이 마르면 영산강 물이라도 마셔야 하지만 3, 4급수에 그치고 있는 수질을 개선해야 한다는 커다란 과제가 있습니다. 이제 단순하게 물그릇을 키워서 물이 많아지니까 물을 잘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지극히 한 측면만 보는 것입니다. 생활용수로서는 매우 부적합한 물입니다. 결국 영산강 사업의 홍수 예방과 가뭄 극복 효과가 확실하진 않지만 다른 정파를 공격하는 수단으로 쓰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MBC 뉴스 임진입니다. 영산강 살리기 사업의 명칭을 봐도 알 수 있듯이 이 사업의 가장 큰 목적은 사실 수질 개선에 있었습니다. 사업이 끝난 지 10년, 영산강의 수질은 좋아졌을까요? 한 걸음 더 집중 취재, 계속해서 송정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환경부는 지난 5월 4대강 사업 수질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한국환경분석학회가 4대강 보 수질이 장기적으로 어떻게 변했는지를 분석한 자료를 근거로 보 설치 이후 여러 수질 기준들이 전반적으로 좋아졌다는 겁니다. 생화학적 산소 요구량, 총인 등 여러 수질 지표들이 좋아지긴 했습니다. 생화학적 산소 요구량과 총인이 10년 전에 비해 각각 30%와 80%가량 감소해 수질이 나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아진 수질이 준설과 보 건설 덕분이라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총인 지표가 감소한 것은 광주시 생활하수를 영산강으로 보내기 전에 처리하는 총인 처리 시설을 설치한 덕이 큰 것으로 전문가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보호에 물을 가둬서 저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유기물을 적게 하기 위해서 그 법적 기준을 강화하면서 총인 처리 시설이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환경부 또한 하수처리 시설 강화와 같은 오염원 저감 대책 추진덕이라고 밝혔습니다. 물이 4대강 사업을 하기 전보다 깨끗해졌다고는 하지만 영산강 수질이 시민들이 마실 수 있을 만큼 깨끗해졌는지는 그 누구도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합니다. 이명박 정부는 보가 생기면 물그릇이 커져서 물이 깨끗해질 것이라고 했지만 영산강은 보가 건설된 이후 해마다 녹조 때문에 몸살을 앓아왔습니다. 그나마 문재인 정부가 승천보 상시 개방을 결정한 이후 영산강 녹조 현상이 줄었다고 환경단체는 주장합니다. 녹조도 완화가 됐고 수질도 개선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제 자연화 계획을 4대강 보호 처리 방안을 상시 개방하고 해체했던 그 결정을 하루속히 이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산강 살리기 사업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2010년 이명박 정부 이후 5차례 감사원 감사가 진행됐고 감사 내용도 그때마다 제각각이었습니다. 어떤 것도 만족할 만한 결과가 없잖아요. 감사원에 감사시키고 어떤 특정한 사람들 고발하고 그런다고 해서 수질이 개선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정권이 바뀌면 그에 따라 감사원이 다시 감사해서 그 결과도 또 바뀌는 웃지 못할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한편 환경부가 4대강 16개 보를 모두 존치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국가물관리위원회가 내일 금강, 영산강 보 처리 방안 재심의 결과를 발표합니다. 물관리위원회에서는 지난 정부의 보 해체 결정이 잘못됐다는 환경부 결정에 따라 승촌보의 상시 개방과 죽산보의 해체 방침이 번복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환경단체들은 물관리위원회 보 존치 시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계획입니다. 요즘 일상생활을 하기 힘들 정도로 푹푹 찌는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위를 조금이라도 날려버리기 위해 거리에 얼음이 비치되고 공원에 물놀이장이 설치되는 등 갖가지 묘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희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양동이에 가득 찬 물이 아이들 머리 위로 시원하게 쏟아집니다. 워터파크가 아닌 도심 공원에 설치된 물놀이장입니다. 수영복까지 완전 무장한 아이들은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이겨냅니다. 저희 집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려고 했는데 날이 너무 더워가지고 여기는 물도 나오고 시원하니까 여기로 와서 놀았습니다. 공원에 무더위 옹달샘도 설치됐습니다.
무료로 시원한 생수를 언제든지 마실 수 있는 냉장고입니다. 무더위로 인한 갈증을 풀기 위해 주민들의 발길은 하루 종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이스존도 등장했습니다. 폭염의 버스터미널과 전통시장 등에는 얼음도 배치됐습니다. 오랜 시간 버스를 타고 온 승객도 시장의 장을 보기 위해 나왔던 주민도 얼음을 만지며 더위를 이겨내봅니다. 뙤약볕에 뜨겁게 달궈진 아스팔트. 살수차가 쉴 새 없이 오가며 도로에 물을 뿌립니다. 도심 열섬 현상을 막기 위해 주요 도로에는 살수차가 긴급 배치돼 운영되고 있습니다. 가급적 더울 2시부터 4시 정도까지는 그 출입을 이렇게 자제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물 마시기, 그다음에 그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숙지하시고. 무더위 쉼터로 지정된 경로당에는 더위를 피하려는 어르신들로 북적입니다. 시원한 에어컨 밑에서 동네 이야기도 나누고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집에서는 정신 나갈까 부담 갖게 노인들 와서 한꺼번에 다 있으면 이렇게 부담 안 가고 더 좋잖아. 어르신들을 위해 경로당에 생수와 식염 포도당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에서 연일 기승을 부리고 있는 폭염은 앞으로도 일주일가량 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폭염 피해를 막기 위해 곳곳에서 무더위와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유령입니다. 폭염 속에서 폐지를 줍는 노인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정의당 광주시당은 이들에 대한 긴급 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광주시에 촉구했습니다. 정의당 광주시당은 광주에서 800여 명의 어르신들이 생계를 위해 폭염 속에서 폐지를 수거하고 있다며 이들의 한 달 수입인 30만 원을 각각 긴급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해 줄 것을 광주시와 5개 자치구에 제안했습니다. 한편 어제 광주 동구에서는 폐지를 수거하던 60대 여성의 온열 질환 추정 사망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휴가철과 코로나19 방역 정책 완화의 영향으로 광주의 유행성 각결막염 감염 환자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최근 지역의 각결막염 환자 발생 비율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0% 늘었습니다. 유행성 각결막염은 여름철 대표 안과 질환이지만 직간접 접촉에 의해 쉽게 전파되는 만큼 보건당국은 가을까지 유행이 이어질 수 있다며 철저한 개인 위생 관리를 당부했습니다. 파업 중인 광주시립 제1, 2 요양병원 등에 대한 갈등을 해결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집담회가 열렸습니다. 광주시 민관협치협의회는 오늘 광주시립 1, 2 요양병원 측의 노사와 대학 교수 등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갈등 해결 방안 등에 대한 공론을 형성하고 대안을 찾기 위한 자유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앞서 광주시립 1, 2 요양병원 노조 측이 임금 협상 문제로 잇따라 파업에 들어가면서 환자 전원 퇴원 조치 등 의료 공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 하청업체 포운노사가 임금 단체 협상에 합의하면서 460여일간 이어진 천막 농성이 종료됐습니다. 양측은 오늘 오후 4시 광양제철소 복지회관에서 체결식을 열고 임금 인상과 연차 자율사용 보장 등 쟁점 사안에 합의했습니다. 이번 합의안은 고용노동부 여수지청, 한국노총 금속노조연맹이 참여한 가운데 마련됐으며 노조는 조합원 찬반 투표를 통해 69.4%의 찬성률로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한편 해당 사업장에서 벌어진 노사 갈등으로 지난 5월 말 김준영 한국노총 금속노조연맹 사무처장이 7m 높이 철탑에 올라 고공농성을 벌이다 경찰에 강제 진압되기도 했습니다. 의대 지역인재 의무 선발 도입 첫 해인 지난해 전남대 등 호남권 의대가 지역 출신 충원 비율 50%를 넘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전남대 의대는 지역 출신 충원 비율 77.2%로 최상위를 차지했습니다.